그런데 만약 그때의 저에게 월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회사에서 월급 100만 원 높이려면 연봉이 4번은 올라야 하는데 그 4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짧고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는비입니다. 16년 전 첫 직장을 얻었을 때 200만 원 약간 넘게 월급을 받았었어요. 그때 제 연봉, 신입사원일 때 연봉이 2,500만 원이었는데요. 당시 삼성전자 신입사원 연봉이 2,900만 원이었으니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적은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 30대 후반이시거나 40대 분들은 첫 직장 들어갔을 때 월급을 떠올려 보시면 대략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해가 바뀌면 연봉은 오르죠. 그렇게 2년 차에 상승한 연봉이 얼마였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2,700만 원이 약간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연봉이 20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해도 월급 증가분은 20만 원도 안 되었어요. 그 당시 300만 원 넘게 월급을 받는 선배 사원들을 보면 그 100만 원의 차이가 너무 크고 부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한테 100만 원만 더 준다고 하면 어떤 일을 시키던 다 할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회사 외에는 돈 버는 방법을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회사 잘 다녀서 월급을, 즉 연봉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의 저에게 월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회사에서 월급 100만 원 높이려면 연봉이 4번은 올라야 하는데 그 4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짧고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면 월세로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부동산 투자처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월세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살 집, 즉 리빙 할 집은 가장 나중에 사시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취득세 중과가 살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갈 집을 먼저 매수하신다면 주택으로 투자하기엔 다음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세 투자의 처음은 구축 소형 아파트, 보통 24평 이하 아파트를 의미하죠. 구축 소형 아파트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소형 아파트가 수익률도 높고 다른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 안전합니다. 게다가 투자 난이도가 가장 낮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가구 주택과 소형 아파트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이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관리 어려움이 있죠. 보통 원룸에는 그 안에 TV라든지 세탁기, 장롱 등 여러 옵션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인테리어라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옮기는 것들이 너무 성가시죠.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 동안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도 해줘야 하죠. 하지만 아파트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가져오고 이사 나갈 때는 전부 가져갑니다. 관리가 너무 편해요. 스트레스도 적죠. 그렇다라고 해서 수익률이 낮냐?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2019년에 7,500만 원에 매수한 소형 아파트는 현재 월세 65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도 10% 넘는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아파트만큼 환금성이 좋은
부동산 상품도 없습니다. 다가구나 상가 혹은 건물 매매해 보셨을까요? 입지가 웬만큼 좋지 않으면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초보자에게 가장 만만한 투자처는 소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 제가 언급한 월세 65만 원 나오는 소형 아파트 두 채를 매수한다면 월세 총액이 얼마인가요? 130만 원이죠. 현재 주택 두 채까지는 취득세가 1.1%라서 여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처입니다. 매매 금액도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처럼 몇 억씩 하지 않고 1억 언저리에서 매수 가능한 매물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하면 그것의 위험을 먼저 분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방어 심리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깨부셔야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부동산 투자는 첫 거래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 투자를 하기 위해 알아보는 것들이란 게 사기 안 당하는 방법, 허위 매물에 걸리지 않는 방법,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 등 오히려 투자를 멀리 해야 할 당위성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점점 더 투자와 멀어지게 됩니다. 제 채널에 와주시거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자기계발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책 읽기를 무척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협소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책 잘 읽는 분들이 말솜씨도 좋던데 저는 책 읽는 걸 안 좋아해서 말주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나니 자기 개발책은 조금 읽히더라고요. 나중에 몇 권을 읽다 보니 그 내용이 뻔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개발책도 지루해져 갈 때쯤 어떤 책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그 구절은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 개발책을 읽는 이유는 새로운 걸 깨닫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 개발책을 지속적으로 읽어 나감으로써 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쭉 다잡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였어요. 전 지금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소형 아파트 투자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했을까요? 부동산 재테크 책에서 이런 아파트가 좋으니 투자해라 라고 했을 때 실제 투자로 이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법은 재테크 책마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잘 알고만 있는 것과 한번 해본 것은 너무 큰 차이예요. 아직 실천해 보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책 읽으시고 나에게 영감을 주는 유튜브도 꾸준히 시청해 나가신다면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분명히 키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용기를 저와 같이 키워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월세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